최근 한국의 대기업 삼성에서 초대형 프로젝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 프로젝트는 바로 일본 거대 재벌 미쓰비시를 삼성이 흡수해버린다는 것이었죠. 미쓰비시는 현재 수많은 거짓말과 파벌 싸움으로 약해진 상태라 삼성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 구제를 위한 긴급회의에 들어갔는데요. 대체 일본의 중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바로 관련 내용 만나보시죠. 이야기 앞서 지난 10년 전 삼성의 초대 회장이자 지금의 삼성을 잇게 한 전설적인 인물 호암 이병철 회장의 탄생 100주년 축하 만찬을 했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당시 임원 승진 시기가 겹쳤기에 승진자들과 같이 회동하면서 과거의 일을 얘기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뜻밖의 발언이 나온 것인데요. 바로 고 이병철 회장이 삼성의 로고가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와 비슷하다는 것을 언급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1960년대 이병철 회장이 사용했던 삼성의 로고는 삼성답게 빨간색 별 3개가 모여있는 로고였고 미쓰비시의 로고는 3장의 떡갈나무 잎을 형상화한 빨간색 마름모 3개가 이어진 모양이어서 얼핏 보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삼성이 미쓰비시와 상대할 일은 없을 것이라 얘기하며 로고가 설사 비슷하더라도 충돌할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 바라본 것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비약적인 상승을 이끌어냈고 삼성은 미쓰비시를 추월하고 세계적인 IT 기업과 겨룰 만큼 글로벌 대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과거에 이병철 회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며 성장했죠. 최근 반도체 시장 1위를 차지하면서 인텔을 제쳤고 90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전세계 반도체 매출 점유율은 13%로 과거 인텔이 차지하던 점유율 매출을 추월했죠.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2020년에 비해 무려 34.2%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디램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디램 시장 점유율은 무려 43.9%에 달해 디램에서 삼성전자를 거치지 않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삼성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 서구 유명 기업과 견줄 정도로 성장해 전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를 인수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반면 미쓰비시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지금 계속해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일본 3대 재벌이라 손꼽히는 미쓰비시 재벌은 버블 경제 시절 일본의 경제 엔진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었죠.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 재벌 기업의 영향력을 염려한 미국은 일본 재벌들을 해체해 여러 기업으로 쪼개놓았는데요. 불행히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쓰비시는 멸망의 문턱에서 부활해 다시금 재벌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미쓰비시는 한국전쟁 때 벌어들인 외화를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면서 여러 계열사를 거느렸고 해외로도 진출하면서 영역을 넓혔습니다. 심지어 한국에도 미쓰비시 계열사를 설립해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확장을 거듭했죠. 그리고 현재 대략 600개에 가까운 미쓰비시 그룹이 만들어졌고 그중 3개의 핵심 기업이 존재합니다. 바로 미쓰비시 상사,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비시 UFJ 은행이 그 핵심이죠. 이들 기업은 금요회라는 사장단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금요회는 미쓰비시 그룹 주요 29개 회사, 회장 및 사장 48명이 매월 두 번째 금요일에 만나는 최고의 사결정기관으로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전체 그룹의 중요한 건으로 올린다고 하죠. 한 그룹의 수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사장단 회의로 안건이 올라간다는 점은 다른 일본 재벌들과 다른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점 때문에 내부 파벌의 권력 다툼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미쓰비시사의 핵심 기업 계열사들은 파벌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암투를 벌인다고 하는데요. 파벌로 인해 미쓰비시 그룹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쓰비시 자동차의 몰락이죠. 미쓰비시 자동차는 지난 2000년 리콜 사항을 전부 은폐한 사실이 들통난 것에 이어 2004년에도 리콜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 사실을 감춘 것이 드러났는데요. 미쓰비시 자동차의 대주주인 크라이슬러는 연이은 신뢰도 타격에 충격을 받아 미쓰비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신뢰도 타격을 회복하지 못한 미쓰비시 자동차는 경쟁사인 닛산 자동차에 인수되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이는 미쓰비시 자동차가 파벌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에 이 모든 사단을 일으킨 것이라고 하죠. 파벌의 성과를 위해 입단속을 하는 행보가 지속되면서 수치를 속이고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는 일이 사내 내부에서 계속 지속되다 보니
결국 회사 전체를 망가뜨린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쓰비시 자동차뿐 아니라 미쓰비시 그룹 산하 기업들은 전부 비슷한 문화가 퍼져 있는데요. 미쓰비시 전선과 미쓰비시 신도 등 재료 업체에서도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하면서 장인 정신을 부르짖던 일본 기업들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미쓰비시 알루미늄의 경우 기준 미달 제품 출하가 알려졌지만 모든 고객으로부터 안전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얼마나 기준 미달이 되었는지 수치조차 전혀 밝히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죠. 이러한 행태는 2022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쓰비시 산하 기업인 미쓰비시 전기의 경우 일본 6개 공장에서 총 47건의 허위 검사 성적표가 드러났습니다. 즉, 20년 넘게 허위 사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미쓰비시 전기는 2021년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에 밀려 TV 시장에서 철수하는 굴욕을 맛보았는데요. 일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쓰비시 역시 반도체 사업을 운영하며 한때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심장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지만 과거의 영광에만 심취한 나머지 기술 개발과 트렌드를 읽는 것에 실패해 결국 이전 기술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에게 밀렸습니다.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뉴삼성을 내세우며 새로운 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의 확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M&A 시도를 위해 여러 기업들을 물색 중이라고 하죠. 삼성은 2017년 하만 인수 이후로 별다른 기업 합병은 없었습니다만 글로벌 경제 지형이 바뀌고 대형 IT 기업들의 인수 소식이 잇따르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삼성도 M&A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고려하는 회사 중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는 미쓰비시 전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력 반도체는 전기차 시장에서 필수 부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삼성 입장에서도 향후 전기차 부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쓰비시 전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쓰비시 전기는 대만 TSMC사와의 협력으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만 삼성이 본격적으로 M&A에 나서면 미쓰비시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계속된 경영 악화로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진 미쓰비시 입장에선 미쓰비시 전기를 수익성 제고를 위해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기업이 삼성에게 무릎 꿇고 비는 게 현실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처음 투자했을 때 미쓰비시는 이를 비웃으며 삼성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취약한 산업과 회사의 열악한 규모로 인해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죠. 미쓰비시는 한껏 삼성을 비웃으면서 일본 반도체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 자부했지만 시간이 지난 뒤 이제는 한국 기업에게 계열사를 넘겨야 할 수도 있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본 기업들을 하나둘씩 잠식시킬 삼성의 귀추가 주목되네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삼성의 놀라운 업적에 감탄하고 감사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